이번 사연은 돈 잘 버는 며느리 돈을 자기 돈인 양 나눠 쓰자는 시어머니를 거지 취급해주고 변해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며 내쫓아버렸다는 사연인데요. 모렴치가 또 문제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뻔뻔하고 염치 없는 시댁과 남편 때문에 상처받은 여자입니다. 30대 초중반 여자이고 남편과는 동갑이에요. 결혼한 지 2년 넘었고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고 남편은 잘못했다고 빌고 있는 상황이에요. 남편과 교제하다가 시부모님께 처음 인사 가던 날이 생각나네요. 우리의 교제를 축하해주기는커녕 우리는 지원해줄 돈이 없으니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시던 분들이었어요. 저는 사회생활을 좀 일찍 시작했고 알뜰하게 돈을 모아놓았었어요. 남편은 모아놓은 돈이 전무한 상태라 남편을 키워주신 할머니, 남편이 대출받은 돈, 시부모님이 도와주신 돈 아주 조금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저와 저희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이 훨씬 더 많았고요. 결혼했더니 시부모님은 저에게 바라는 게 정말 많았어요. 시부모님은 재혼하셨고 시동생을 낳았습니다. 정이라는 가면을 씌워서 시동생과 잘 지내봐라. 애가 아직 어리니 아무것도 모른다. 친누나처럼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 집에 자주 불러서 집밥 해주고 용돈 주면서 정을 쌓아라. 너희가 형이니 어린 동생 좀 챙겨주라.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요구하셨어요. 시동생은 대학교에 입학하던 날에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사달라고 전화를 했더군요. OT 갔더니 친구들은 다 노트북 선물 받았는데 자기만 노트북이 없어서 너무 창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동생과 전혀 친한 사이가 아니고 전화번호나 겨우 아는 정도였거든요. 시동생에게 노트북을 왜 나한테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물으니 우리 부모님은 돈이 없으니 사달라고 말하기 미안해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시댁 사람들 수준이 이렇습니다. 당연히 시동생 노트북 안 사줬어요. 시동생이 남편에게 전화해서 형수님이 노트북이 부담되면 대학 입학 선물로 정장을 사달라고 해서 남편 통해서 웃기는 소리 그만하라고 어디서 그렇게 사달라고 하냐고 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으면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서 필요한 물건을 사야지 왜 형수에게 돈을 요구하냐고, 그런 버릇없는 행동은 도대체 누구에게 배운 거냐고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아마도 시어머니가 시동생에게 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하고 2년이 지나 시부모님이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가게 되었다고 가전제품을 다 사달라고 하셨어요. 필요한 가전이 아니라 모든 가전제품을 말이죠.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되는 편이고 남편이 제 사업을 돕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 사업이 잘 되면 저희 부부가 잘 살면 되는 거지 시댁 가전까지 다 바꿔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사 선물로 가전제품 한 가지 정도 해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댁은 형편이 많이 안 좋으니 모든 가전제품을 새 것으로 사달라는 말에 기분이 나빠서 꼭 필요한 몇 가지만 사드린다고 했더니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결국 가전제품 1000만 원 넘게 사드렸습니다. 남편에게 이번이 마지막으로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고요. 시부모님, 저희 집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이사하게 되었고 제가 쓰던 TV를 바꾸게 돼서 제가 쓰던 TV를 친정해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그 TV를 친정해 드리지 말고 자기한테 달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시할머니 드린다고 하더군요. 제가 혼수로 해온 TV이고 저희 부모님이 보시는 TV가 바꿀 때가 돼서 드릴 거라고 했더니 할머니 드리자고 자꾸 달라고 하며 짜증까지 내시더군요. 그러면서 너희 친정은 TV 살 돈도 없냐? 친정에 돈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왜 TV를 드리냐? 이러면서 자꾸 달라고 하셔서 불쾌해서 몇 달간 연락 안 하고 지냈습니다. TV는 저희 친정에 갖다 드렸고요. 그런데 새로 이사한 집에서 아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서 초대해달라고 하셨어요. 시댁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지만 남편 생각해서 시부모님 초대했고 대접 잘해드렸습니다. 시부모님도 기분 좋게 왔다 가셨고요. 시댁은 남쪽 지방이에요. 저희 집 집들이하고 전화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큰아들은 우리 지방 여자와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괜히 수도권에 사는 여자한테 장가 보냈다는 생각이 든다. 너는 시부모님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 것 같다. 너는 며느리 역할을 잘하지 않고 살갑게 다가오지 않아서 내 생각에 며느리 잘못 들인 것 같다. 그래서 너무 후회하고 있다. 너희들이 이왕 부부의 연을 맺었으니 갈라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 막내 아들은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여자와 결혼시킬 거다. 너같이 수도권 여자랑 사귀면 당장 헤어지라고 할 거다. 이런 말을 직접 대놓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제 사업이 잘 돼서 가정이 편안하게 유지되고 잘 먹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에게 대놓고 그런 말을 하는지. 남편은 부사관이었어요. 그런데 군 생활 그만하고 싶다고 해서 전역시키고 제 사업 조금 관리하면서 용돈 250만 원 달라고 해서 그렇게 주고 일 가르쳐 줬거든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초등학교 때 재혼하셨고 저희 남편 어릴 때 시할머니가 키워주셨어요. 남편은 친엄마 정을 모르고 자라서 제가 어릴 때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다 서포트해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먹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다 시켜주고 있고 어릴 때 결핍된 것들을 채워주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누가 봐도 돈 잘 버는 와이프 만나서 화려한 인생 2막을 살고 있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그런 아들을 보고 있으면 기뻐도 너무 기쁘지 않을까요? 능력 있고 아들 위해주는 며느리가 참 예쁠 텐데 며느리가 애교 없다고 영 재미없다며 이렇게 막말을 하시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되니 남편 전역시키고 같이 사업하고 여유있게 살고 있다. 남편은 어릴 때 엄마 정 못 받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래서 내가 남편을 충분히 사랑해 주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남편이 가난하게 자라서 배우지 못한 한이 있어서 지금은 원하는 거 다 배울 수 있도록 학원비도 지원해 주고 있다. 아내로서 남편 기 살려주려고 옷도 좋은 거 사주고 먹을 것도 최고급으로 사서 해준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말이 없다고 서럽다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이게 왜 서러울 일인지. 그날 남편에게 전화해서 며느리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왜 용돈을 안 주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다른 집은 결혼하면 실비보험료도 내주고 못해도 매달 30만 원 이상씩 용돈 준다고 하던데 너희는 사업도 잘 되는데 왜 자기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거냐고 하셨대요. 명절, 생신, 어버이날에 다른 집보다 훨씬 많은 용돈을 드렸는데 그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았나 봐요. 그 말 듣고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제가 사업이 잘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그냥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모르시죠? 제가 버는 돈으로 아파트 대출금 상환하고 있어서 생각하시는 만큼 여유롭지 않아요. 그러니 어머님, 아버님께 매달 용돈을 드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어머님이 지금까지 저에게 한 못된 짓들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하셨을 때 가전제품 새로 사는데 1,000만 원 넘게 드렸잖아요. 근데 계속 맡겨놓은 돈 달라는 것처럼 돈을 달라고 하세요. 염치가 있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머님께 매달 용돈 못 드립니다. 앞으로는 무슨 날이어도 돈 안 드릴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때가 추석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명절에 음식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들었고 그동안 간단히 해먹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추석 때 재료를 엄청 사오셨어요. 남편이 이게 뭐냐고 했더니 이제 며느리 봤으니 여러 가지 음식 먹자고 하면서 꼬지, 두부전, 동태전, 녹두전, 가지전을 부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물도 4가지 만들라면서 삶은 나물을 던져주셨어요. 처음에는 뭘 몰라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음식이 많아 다 먹지도 못했고 다른 친척분들은 오지도 않으니 결국 싸와서 먹다가 버렸네요. 생각해보니 어머님이 용돈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단칼에 거절하니 저를 골탕 먹이려고 전 부쳐라, 나물 무쳐라 하면서 일을 시킨 것 같아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순수했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다 보니 남편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남편을 채워주고자 했던 것이었는데 버릇만 나빠진 것 같습니다. 제 욕심이 앞서서 일을 그르친 것 같아요. 남편은 저에게 바라는 게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고 시댁도 저를 ATM기로 보기 시작했고요.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릴 수 없어서 중간에 자르기는 했지만 거절당한다고 기분 나빠하면서도 집요하게 계속 요구하는 모습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관인 것은 남편도 자기 집에 좀 더 해주기를 원하더라고요. 점점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로 변하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시댁에 제가 번 돈 다 주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말이죠. 얼마 전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많이 놀라더군요. 너는 나 없이는 안 되잖아 라고 하는데 내가 너한테 엄청 많이 해준 거 몰라? 했더니 부부 사이에 뭐 그런 걸 따지고 들어. 뭘 얼마나 해줬다고 그래? 라고 하는데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을 조금 더 좋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사태 파악을 했는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시부모님이 저에게 연락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고요. 저는 너무 늦었다. 진작에 그랬어야지. 이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했어요. 그동안 내 돈을 너희 집안에 같이 나눠 쓰고 싶어 했지 않았냐. 내 돈을 너희 집 돈인 양 당당하게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며느리가 사업을 잘해서 아들을 잘 거둬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더 뜯어내지 못해 안달이냐. 어쩜 그렇게 양심도 없고 얼굴이 두껍냐. 무슨 거지 패거리들 같다. 이렇게 심한 말도 했습니다. 나는 아쉬울 게 없다. 내 등에 빨대 꽂은 당신네 식구들 이제 그만 보고 싶고 더 이상 내 돈 당신네 집안에 갖다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사준 차도 놓고 나가라고 했어요. 남편은 앞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날 이후로 남편은 변하는 모습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착한 척하고 있는데 이혼하겠다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사랑해서 한 결혼이고 같이 사업하면서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 돈을 자기 돈인 양 당연하게 같이 쓰려고 하는 시댁 식구와 은근히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남편에게 더 이상 제 돈을 뺏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타는 외제차를 팔았고 남편의 짐과 이혼 서류를 시댁에 보내버렸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더니 밤마다 제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다가 갑니다. 제 욕심으로 한 결혼이고 결과가 이렇게 돼버렸으니 씁쓸하네요. 남편과 깨끗하게 이혼한 후 후기 남기겠습니다. 대가 없이 잘해주면 당연하게 여기는 게 사람 본능인가 봅니다. 없이 잘한 경우에 이런 모렴치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명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랑받고 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을 받으면 되지 왜 더 욕심을 부릴까요? 이런 사연을 보면 부부 사이에도 뭔가를 해줄 때 갑질도 좀 하고 잔뜩 생색도 내야 하는 건가 싶어 좀 씁쓸합니다.